네네. 단계별로 저희가 기억에 남는 음. 에피소드를 하나씩 조금. 제 글이 아닌 거예요. 뭐야 이거는 진짜 너무 심한데? 되게 말 한마디 좀 뼈가 있어요. 아니, 아니. 이제는 아니, 말할 오늘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인가? 제대로 말하는 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출판 기획 마케터 상쾌지수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최근에 이렇게 이제 신간이 하나 나왔어요. 이 신간에 이제 저자님이 아무래도 첫 책이기도 하시고 저희가 조금 예상에 없이 빨리 내다 보니까 이 책을 내는데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았어요. 그래서 네. 뭔가 첫 책을 내시는 분들에게 이 기나긴 원정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출판을 단계별로 소개해드리고 좀 단계별 팁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자님 네. 소개 한번 하실까요? 네, 제 소개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제 소개를 하실 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는 오늘부터 개발자라는 책을 적게 된 쌀 팔다 개발자하고 있는 김병욱이라고 합니다. 와! 제가 일단은 출판을 5가지 단계로 나눠봤어요. 음. 그래서 기획, 집필, 편집, 디자인, 마케팅 이렇게 5단계로 나눠봤는데 네네. 단계별로 저희가 기억에 남는 음. 에피소드를 하나씩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억 다 나시죠? 다 나죠. 이거는 네, 편하게. 원래 코드는 짜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기억에 다 남아요. 네, 왜냐? 피땀 아. 눈물이 들었기 때문이다. 네, 진짜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기획 단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네. 보통 출판 기획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저자분들이 이제 출판사에 투고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책은 역으로 제가 저자님께 이제 제안을 드렸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뭔가 개발자 취업 쪽으로 책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인터넷에 이런 쪽에 강의를 하시는 분, 글을 쓰시는 분을 막 찾아봤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익숙한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한 5년 전에 네, 알았었나? 이제 6년 정도 6년 됐겠네요. 정도 네. 어떤 네트워킹 자리에서 만났었는데 그때 분명히 쌀 파는 쌀 관련한 스타트업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혹시 이제 갑작스럽게 저한테 제안을 받으셨는데 그때 어떠셨어요? 근데 사실 뭐 책을 적는다는 행위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기존에도 다른 출판사에서 제의가 왔을 때 시작을 아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긴 여정일지 얼마나 쉽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저희가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팀장님과의 관계가 또 있으니까 아, 네, 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를 보고 하신 거예요? 뭐 네, 그렇죠. 사실. 오, 네. 영광입니다. 아, 이거 네. 그때 이제 제가 제안서 들고 갔던 날이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네네. 뭔가 동기부여를 알아서 잘 시켜주셔서 책을 왜 적어야 하는지 정말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뭐 강의 같은 걸 계속 해오면서 좀 느끼고 있었던 부분들을 잘 긁어주셔서 네, 그래서 저도 좀 동기부여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이제 꿈과 희망이 가득 차서. 네, 그때 당시에는 진짜 책을 적어야 되겠다. 어. 왜냐하면 제가 온라인 강의 같은 것을 계속 하긴 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개발자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에 차신 분들이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개발에 대해서 고민만 하다가 이제 그만 포기하고 이러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책을 적으면 조금 더 네.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다라고 잘 이야기를 해주셔서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설득이 당했던 것 같아요, 저도. 네네. 그때 약간 너무 바빠서 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최고의 그 저자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책이다 막 이렇게 했더니 그때 약간 눈빛이 바뀌셨던 기억이 네네. 나는데 저희가 이제 기획 단계에는 보통 이렇게 이제 책을 하겠다는 어떤 의사에 대한 표명을 서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책의 컨셉 잡고 뭐 목차 잡고 네네. 일정 잡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그때 혹시 좀 기억에 남았던 작업이 있으실까요? 사실 엄청 처음에는 쉽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기친 줄 알았어요. 그 목차를 쭉 짜면 목차가 사실 일단 제일 중요하잖아요. 목차만 따면 일단 절반을 하는 거다라고 하셔서 목차를 또 이렇게
짜고 나니까 절반 했다고 이제 절반 했다고. 그 이제 이 또 목차를 짜면 이제 소 챕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30분씩 1시간씩 이 한 꼭지씩만 하면 된다. 보통 책은 한 50꼭지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꼭지씩이니까 한 2달이면 다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아직까지 기억을 잘 하고 있죠. 네.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사실 아닌데. 맞아, 틀린 말은 아닌데. 현실적인 얘기는 아니었다. 맞아요. 한 50꼭지는 맞아요. 근데 이걸 하루에 한 꼭지씩 적는 게 그게 좀 잘못됐었죠. 네, 하루에 한 꼭지 적는다. 되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좀 뼈가 있어요. 갑자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인가? 제대로 말하는 날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현업 직장인이시다 보니까 이 일정을 어떻게 짤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주안점으로 두고 했었는데, 워낙 일찍 일어나시는 스타일이셔서 아침에 1시간씩 매일 쓰기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썼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두 번째 지필 단계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첫 단계의 계획은 하루에 한 꼭지씩 네. 50일 동안 네. 넉넉 잡아 60일 동안 2달이면 탈고가 되겠다라고 했었죠. 네네, 맞죠. 네. 어떠셨나요? 일단 문제는 저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매일매일 출근 전에 네. 1시간씩 맞아요. 30분에서 1시간씩 정말 매일매일 일단 꾸준하게 적어보겠다 라고 해서 정말 그렇게 적었는데, 문제는 한 꼭지가 최소한 4장에서 5장 정도 되니까 그렇죠. 이걸 1시간 만에 적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뭐 쉽게 적을 수도 있지만 또 사실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하루에 한 꼭지 적는 게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 시간이 계속 딜레이가 되는. 네, 그래서 참 좀 가슴이 아픈 날이었죠, 저도. 네. 맞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한 꼭지 하면은 A4 용지 기준으로 3장 정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저희도 처음에는 3장이면 금방 적겠다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꼭지의 양이 당연히 이제 길어질 때도 있고 짧아질 때도 있고, 때로는 사실 검증이 필요할 때도 있고 자료가 필요할 때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얘기했던 게, 이제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네. 정도 체크를 서로 해주자 했다가 네네. 비상으로 썼던 방법이 있었잖아요. 네, 제가 도저히 이걸 봤을 때는 진도가 너무 안 나가지니까 스스로도 너무 이제 압박을 느끼는 거예요. 이때까지 마무리를 초고를 넘겨드리기로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하루에 한 꼭지 적는 것도 어려운데 우선순위도 뒤로 밀리니까 제가 나중에는 팀장님 매일매일 좀 저를 좀 쪼아달라, 우선순위가 이게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제가 느낄 수 있게 매일매일 오늘 적으셨어요? 오늘 적으셨어요? 이렇게 계속 푸시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네, 진짜 매일매일 칼같이 연락 오시더라고요. 네. 제가 심지어 어땠냐면, 전 저자님이 요청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제 일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저희가 약간 뭐라 해야 되죠? 클라우드 형식의 문서 적는 네네. 툴을 맞아요. 활용을 해서 몇 시에 접속하셔서 몇 시에 나가는지가 저한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30분 늦게 들어오셨네. 오늘은 30분 더 쓰셨네, 이런 게 이제 확인이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저도 오늘은 왜 30분 덜 쓰셨어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게 되고,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제가 매일매일 연락을 하니까 조자님이 저한테 답장을 점점 늦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나 이렇게 손절당하는 건가? 네, 의도했습니다. 의도했어요? 의도했습니다. 너무 이제는 말할 수 말아라? 있다. 사실 이제 저도 할 말이 없어지니까 저도 진짜 마음 같아서는 1시간을 적고 싶은데 네, 일정이 촉박해서 30분밖에 못 적었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이런 케이스 굉장히 많다 하지 않으셨나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네. 많아요. 네. 이게 미안해지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게 서로 너무 이해해요. 당연히 바쁘시고 이거를 해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출판사 입장에서는 사실 재촉하는 마음도 좋지가 않아요. 이 힘든 거 뻔히 아는데, 노력하는 거 뻔히 알고, 내가 물어보면 사과할 거 아는데. 근데 제쪽 잘 하시는 것 같던데요? 근데 또 끝까지 책은 내가 어떻게든 약속 지킬게 지수야, 네. 이렇게 하시고 마지노선을 정해주셨어요. 저한테 언제까지는 반드시 주겠다. 맞다. 진짜로 그날 새벽에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맞아요. 네, 일단 마감 일정을 어떻게든 맞춰야 되니까 그래야지 그 다음 스텝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진짜 휴가도 쓰고 네, 책 적으려고 휴가도 쓰고 이게 탈고가 진짜 얼마나 힘든지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적어보신 분들이면 아실 텐데 이 스스로 자기 검열?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인이 봤을 때는 충분히 괜찮은데 이제 그 일의 전문가인 그분이 당사자가 봤을 때는 아 이렇게 이게 책을 내는 게 맞나 이 자기 검열? 자기 검증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절대 안 줘. 네. 너무나 많고 그래도 잘 꺼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약간 자기 검열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 꼭지씩 쓴다는 게 30분에서 1시간씩 적다 보면 어느 순간 흐름을 좀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책 내용이 아쉬운 거예요. 스스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흐름이 잡혀야지 한 개 스토리가 잡히면서 라인이 잡히는데 이런 부분 없이 매일매일 조금씩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다. 그래서 그쵸. 네, 더 내놓기가 부끄러운.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단계 이제 편집 단계에 넘어가는데 이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저자님이 저한테 이제 탈고를 딱 하시고 메일로 이제 원고를 주시면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근데 카톡으로 지수야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혹시라도 내 원고를 보고 이제 저희 대표님이 편집자분이시거든요. 대표님이 보셨을 때 이거 안 되겠다고 말하면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확신이 없으니까 저한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줘라고 하셨어요. 그때 어떤 심경이셨어요? 그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검열 단계에서 못 넣은 거예요. 이거를 일단 나는 약속을 지켜서 이걸 넘겨야 되는데 넘기면서도 이거는 진짜 편집장이 보시면 뭐야 이거는 진짜 너무 심한데? 이제 딱 이렇게 제 스스로는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책을 완전 새롭게 다시 만들거나 해야지 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뒤에 시간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때는 그때 정말 안 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네 그때는 진짜 이제 안 나도 될 것 같다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다 라는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편집 단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한테 드디어 소설 원고가 쥐어지게 됐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교정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편집자분이 저자분의 원고를 봐서 교정을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3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출판사는 5교까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책도 5교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마케터인 저는 조금 뒤로 빠지고 편집자분이 수정해서 저자분께 주시면 저자분이 그 수정된 원고를 뭐 체크하고 수정할 거 내용 추가하고 뭐 뺄 거 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핑퐁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집 단계에서 좀 기억나는 뭐 에피소드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일단 처음에 제가 원고를 넘겨드리고 일단 대표님도 편집자님도 아무 이야기가 없으시고 생각보다 이 다음에 다시 편집해서 넘어오는 기간이 좀 길었어요. 맞아요. 길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잊혀지는 건가 하고 있었는데 오너스가 이제 편집됐다고 1차 편집됐으니까 확인해 달라고 넘겨와서 이제 뭐지 하면서 딱 펼쳐서 읽었는데 아니 제 글이 아닌 거예요. 이건 내가 적었던 글이 아닌데 하면서 이제 처음 딱 맞이하게 되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첫 부분 읽자마자 바로 편집자님께 연락드렸죠. 대표님 이거 제가 적은 글이 아니다고. 대표님 이거 그래서 저는 처음 이제 좀 정말 아쉬웠던 부분이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계속 흐름을 못 잡고 전체적인 저희가 목차는 짜고 했지만 사실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게 여기 뒤에서도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쵸. 이게 막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인데 편집자님이 그런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봐주시면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이런 식으로 위치를 다 잡아주시니까 그 흐름이 딱 잡혀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편집하면은 그냥 뭐 교정교열? 오타 봐주는 거 아니야? 정도 생각하시는데 이게 되게 편집장의 그 테이스트라고 해야 되나? 그게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대표님이 워낙 이제 굉장히 칼 같은 좀 섬세한 성격이시고 확실하지 않은 거는 절대 못 넘어가시는 성격이셔서 조금 그래서 첫 번째 교정 보는데 오래 걸리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서 그 왔다 핑퐁 할 때 또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1교, 2교, 3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5교까지 본다고
네, 했던 그 부분이 사실 뭐 틀린 부분, 뭐 맞춤법 틀렸는 거 뭐 보고 뭔가 잘못된 부분 보고 이렇게 하면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편집 한번 교정을 할 때마다 여기서 편집자님이 교정을 해서 주셨는데 저도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냥 정말 여기서 또 실수된 뭐 잘못 쓴 단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다 봐야 되니까 이게 평소에 책 읽는 속도랑 완전 다른 거예요. 다르죠. 진짜 꼼꼼히 봐야 진짜 꼼꼼히 봐야 돼서 마지막에 이게 오히려 교정을 볼 때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다? 아, 네. 그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편집이 어느 정도 완료될 시점에 저희가 이제 디자인 작업에 들어가게 돼요. 디자인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표지 디자인, 내지 디자인 이렇게 나뉘고 이렇게 이제 표지 디자인 오기까지 보통 디자이너분들이 5개 정도의 시간을 주세요. 이제 그걸 가지고 저자와 출판사의 이제 어떤 의견, 그러니까 독자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취합을 하는데 저희 웬만하면은 표지 고를 때 항상 이슈가 있는 편인데 이번에 이제 표지 고르는 건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출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마음에 드는 시안이 있다 했잖아요. 네네, 맞아요. 저는 무조건 매대에서 눈에 잘 띄는 표지. 그래서 색깔이 화려하고 좀 레터가 크고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네네. 이제 저희 저자분이 수강생분들이랑 의견을 모아서 주셨는데 압도적으로 그냥 이건 거예요. 그죠? 뭔가 이 표지 자체가 저는 절대 무겁지 않고 네,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나. 사실 표지 때문에 마지막에 조금 서로가 100%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은 있어요. 워낙 주관적인 건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출판사는 어쨌든 눈에 띄는 책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저자분들은 좀 자기 취향에 맞는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이번 데이터가 너무 명확해서 표지 고르는 큰 이슈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단계, 이제 홍보 마케팅 단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저는 마케터이다 보니까 제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고 저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시는 단계예요. 지금 쾌해 보이시는 이유도 오늘도 유튜브 촬영을 하고 오셔서 그런데 어떠세요? 홍보 마케팅? 사실 이제 저자 입장에서는 책을 이제 나오면 출간되면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그냥 나온 책이 아니잖아요. 제 피땀 눈물이 들어가서 결국 마지막에 나오다 보니까 저도 이 책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큰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이 책이 개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를 열심히 알리고 싶은 거예요. 라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뭐 SNS도 안 하고 뭐 유튜브도 안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제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 다른 유튜브 채널에 참여를 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방송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뭔가 저자 인터뷰 같은 것들을 해야지만 제가 그런 데서 알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생각보다 그 이후에도 제가 할 일들이 많은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책을 마케팅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자분들이 출판사의 몫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뭐 일부는 맞는 말이긴 해요. 출판사 입장에서 뭐 홍보물들도 만들고 서점에 광고도 하고 뭐 이제 대중적인 광고 뭐 이런 거를 당연히 해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 출판사만 열심히 해서는 절대 되는 일이 아니다. 어쨌든 책의 얼굴이자 주인공이 조금은 나서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저자님이 최근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느끼지만 할 말이 없네요. 제가 너무 고생시켜가지고 이게 아무튼 저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출판의 5가지 단계를 훑어보면서 어떤 과정별로 이슈를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책 내자고 했던 게 작년 말이었으니까 이제 근 거의 1년 동안 진행되는 이렇게 빨리빨리 열심히 해도 1년 동안 진행되는 프로젝트 장기 프로젝트였네요. 네, 정말 장기 프로젝트였고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서 네. 진짜 고생 많으셨다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이 책 보는데 다시 한번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네.
너무 작고 소중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 아마 오늘 이야기가 저희가 웃으면서 쉽게 얘기했지만 아마 이 과정의 어떤 중간에 있는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네, 이 말 안 했으면 좀 아쉬울 뻔했네요. 아, 그래요? 네, 또 질문을 주셨네요. 네, 일단 제가 또 이걸 책을 내고 나서 조금 생긴 습관이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검색을 해요. 네, 네이버에 오늘부터 개발자 검색을 해서 뭔가 새로운 블로그 글이나 리뷰가 달렸는지 막 이런 거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도움이 됐다 이런 글들 볼 때마다 너무 나 잘했구나 막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무튼 책 적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 책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임팩트를 줄 거를 생각을 하니까 너무 굉장히 뿌듯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올해 제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지만 올해 한 일 중에 정말 가장 베스트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뷰 많이 남겨주세요. 네, 저희 책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집필하시면서 궁금하신 거나 또 관련해서 좀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를 할까요? 네, 지금까지 상쾌지수 쌀팔다 개발자 하고 있는 김병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